약물이에요. 커피는 엄밀히 얘기하면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발암물질이 있다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의 농약이 심각한 게 아니고 커피 자체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회복해요. 놀랍게도.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스페셜 MC분을 모셨죠. 천의 목소리. 네. 이지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아유, 네, 어서 오세요.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지선 씨 혹시 뭐 최고의 자산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식상한 대답이긴 한데 네.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 이게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 네. 최고의 자산이 뭐냐고 물을 때 건강이라고 바로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실은 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저는 항상 네네. 고민이에요. 과연 건강이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기 위한 자산이냐. 오늘은 이제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과일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모포에서 올라오셨답니다. 모포요? 네, 무려. 자, 조승우 한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책의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왜 갑자기 부동산, 재테크 이런 얘기 하다가 건강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왜 오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건강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도대체 뭘 보고요? 이 높은 빌딩들을 보니까 이건 이래서 한강뷰 하는구나. 맞아, 진짜 뷰는 정말 네, 끝내주죠. 네. 그런데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네, 한강뷰 해서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네, 죽을 때는 못 갖고 가요. 네, 맞아요. 네, 언제 죽을 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부가 따라올 준비가 몸이 안 되면 결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채소 과일식을 먹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먼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봐. 그럼 그 시작은 채소 과일식부터 해봐. 있어 보여. 네, 뭔가 논리적인데요. 재테크를 하기 위한 마음과 이제 식단 관리까지. 맞아요. 저희 이거 방송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채소 과일식 뭐 이거 대충 그냥 그까짓 거 대충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이걸 굳이 책으로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거 재테크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장안의 화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채소 과일식, 내 몸을 지켜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쓰신 계기가 좀 있으세요? 우리 스페셜 MC 분도 아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죽다 살아났어요.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더 반가운 것도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거든요. 20대 중후반 때 저도 역시 항상 그 20대 때 로망이잖아요. 더울 때 시원한 데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주는 곳. 돈 많이 주는 네, 아직도 금융권이거든요.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 그 이면은 정말 삶이 저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 꿈이 은행장이었지만 돈에 대해서 더 욕심이 나서 실은 나오긴 했지만 은행을 나와서 시작한 게 커피 사업이었어요. 커피. 네. 한 12, 13년 전에 그때 믹스커피에서 원두커피로 갈아타던 시기였거든요. 트렌드를 굉장히 잘 보시는 네. 거예요. 커피 사업을 뛰어들어서 진짜 한 2, 3년은 제가 직접 원두 로스팅까지 다 했으니까요. 블렌딩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2, 30잔 정도 에스프레소 맛보고. 본인 직접 마셨던 거예요? 로스팅까지 네, 하셨으면. 제가 볶았으니까. 지금 20, 30대들이 재테크든 뭐 성공이든 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순간 미쳐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50이 미치면 몸이 망가집니다. 4050은 미치면 그러지 안 마세요. 된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갖고 재테크를 해야지. 20, 30대는 그걸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근데 20대 때, 30대 초반에 저도 그렇게 한 2, 3년 미쳐서 그냥 제 일에 몰두를 하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죽을 뻔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은행 다닐 때부터 실은 고질병이 생겼죠. 다 뭐
디스크 오고 네. 그리고 그거 풀어야 되니까 야식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은 계속 찌고 제가 지금 60 이상 킬로인데 그때 점점점 한 70kg 뭐 넘더니 80kg까지 나왔어요. 커피를 엄청 먹어보고 야식 먹고 체중이 쪄봤더니 결국에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는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30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30살에 그걸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곧 죽는다 그랬어요. 이대로 가면. 네. 이 상태로 지내면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공포가 엄청 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은 공황장애로 진단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많이 쫓기니까 당연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몰입해서 미쳐서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수록 또 욕심은 더 커지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쫓기는 거죠. 이게 뭔가 성취가 될수록 더 남들하고 비교하고 네. 나는 이제 1억 벌었어? 저 사람은 근데 10억이 있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게 쳇바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몇 년을 달렸지? 죽음 아무 소용없는데? 그리고 모든 걸 접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고향이 목포이신 거예요? 네. 어. 이제 대학 때 처음 서울을 입성해서 약 10년 만에 다시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도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 네. 그때 안 하고 돈을 쫓았으면 그 사업체를 계속 확장시키고 했으면 지금쯤 내가 살아있을까? 과연? 그리고 살아도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하루하루가. 네. 누굴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수치에 매몰되는 거죠. 네, 그냥. 이게 지금 방송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네. 눈빛이 안광이 너무 네. 맑고 깨끗해서 나를 꿰뚫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피부도 되게 맑으시단 말이에요.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으로 그럼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강이 회복돼서 지금 책까지 쓰시고 이렇게 방송까지 하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과일 채소식을 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주식도 성공을 하려면 우선은 뭐 일봉, 월봉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 공부를 안 해요. 대충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남한테 맡기는 거지. 정보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와서 속았다느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부터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 현대 사회에서 이 식습관은 기본을 갖다가 흐트려 버렸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뭘로? 죽은 가공식품을 먹게끔. 근데 그게 가공식품이 안전하고 가장 몸에 좋다라는 세뇌를 당한 거예요. 아니 이거 죽은 가공식품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드셨어요? 오기 저 전에? 아침을 일단 안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공복인가요? 네, 공복. 그거는 아주 칭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단백질 뭐 이런 거 타먹는 거 있잖아요. 쉐이크. 그거 쉐이크 흔들어서 바쁠 때 어. 마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거 볶음밥 그냥 그거 냉동 방금 볶음밥. 단백질 쉐이크. 네. 네, 그런 게 다 죽은 식품이에요. 죽었다고요? 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일부러 제가 돈 주고 사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소중한 돈을 내 몸을 혹사시키는데 쓰고 있게끔 세뇌당했다. 네.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을 우량주로 하나씩 매일 사라. 10,000원씩. 그게 차라리 낫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현재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높은 빌딩을 짓고 살지만 몸은 자연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식물 중에 특히 우리 인간과 같은 포유류가 한 5,000종이 넘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든 뭐 밖에서든 태어났지만 젖을 먹고 자라는 게 그 동물 중에 죽은 식품을 즉 가열해서 먹은 식품을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 뭘 먹냐? 채소 과일을 먹고 살아요. 침팬지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채소 과일 먹으면 단백질은 뭘로 보충하나요? 네. 그럼 저는 역으로 물어봐요. 지구상에 가장 힘이 센 동물 가장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떠오르세요? 힘이 세요. 호랑이? 호랑이?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를 이긴 동물은 없죠. 포악스럽지가 않아서 그냥 초식 동물이지. 네. 뭐 먹나요, 코끼리? 코끼리 그냥 풀 먹죠. 맞아요. 풀하고 과일 먹어요. 네. 황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기라는 그 단백질원이 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보면 약 1500만 년이거든요. 현재 호모 사피엔스족까지 오기까지가. 네. 그럼 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채소 과일을 먹고 생존해 왔지. 칠팬지하고 우리 인간하고 DNA가 그 유전자가 몇 프로 같은 거라고 알고 계세요? 98%는 같을 것 같은데요. 역시 상식이 맞다. 99.7%. 네. 그러니까 불을 발견한 게 2,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뭐 이런 게 불과 몇만 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맹수한테 쫓겼지. 응? 어디서 싸워서 이기게 생겼어요. 원숭이나 침팬지처럼 살았을 거다. 살았어요. 나 살았다. 네, 그게 현재 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불과 100년 사이에 우리 인간은 원래 육식동물이야. 왜? 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죽은 가공식품들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부터 대표적인 통조림, 뭐 스팸, 뭐 이런 것들, 네, 가공육. 정말 전쟁통에나 먹는 음식들이 네. 지금 우리 세계 10위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현대 과학에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 내려진 이유가 이 식품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고 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짧은 인생 100년을 어떻게 살다 갈지를 먼저 잡고 인생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지 그리고 재테크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포트폴리오를 짤지를 하지 네.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른 채 자아성찰이 안 된 채 계속 남들 하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은 정보만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이 고기로 됐으면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 못 왔다니까요. 네. 이미 멸종했다. 그게 지극한 사실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축산 산업이 발달한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 다 죽었어야지. 단백질 영양 결핍으로. 그래서 고기 하면 단백질. 거기서부터 깨지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이미 완벽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저는 이제 비건이 아니에요. 네. 절대 채소 과일만 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호응을 받았던 건 고기 먹어라 대신에 너무 많이 먹는다 지금. 그래서 아프다. 그걸 알려드린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미 채소 과일만으로도 비건을 하신 분들이 그러면 다 아파야죠. 이거 프루테리언이라 그래서 과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어요. 네. 전 세계에. 네. 조금만 이렇게 다른 거를 들여다보면 진실은 보이는데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수십 년간 길들여진 거에서 못 벗어나니까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게 이 죽은 가공식품 화학 첨가제 때문에 오는 건데 생리불순이 오는 건데 여기에 또다시 생리불순이 온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제를 또 먹고 네. 영양제를 또 사 먹고 네. 글루타치온 먹고 네. 오메가3 먹고 이거 지금 다 내 얘기잖아. 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몸은 계속 힘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방법을 떠나서 네. 인생에 대한 이 깨달음을 원리를 저는 자꾸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내 소중한 돈을 쓰지 마라. 그러면 일단 건강을 해친다. 그건 아니지 않냐. 저는 자본주의, 상업주의를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안녕님, 성우님께 어떻게 조금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냐 이런 어떤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네. CCA 주스라고. CCA 주스. CCA? 제가 듣기로 까주스라고. 맞아요. 까먹지 까주스. 말라고. 까먹지 네. 말라고 네. CCA 주스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레시피가 캐롯의 C, 네. 캐비지, 양배추의 C, 네. 애플의 A, 네. CCA 이렇게 해서 구성이 보통은 당근 제 손바닥만한 거 한 개. 그 다음 양배추는 요만한 양배추 4분의 1 정도 이제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근데 처음 드시면 양배추는 좀 맵고 아려요. 그래서 초보자는 조금 넣으시는 게 나아요. 맛있어야 먹거든 일단. 그 다음 이제 사과 중가 정도 2개 정도 넣으면 한 1리터 뭐
이제 이거는 본인이 맞춰야 되는데 500ml에서 1리터 정도 나오는데 이게 믹서기 갈아가지고 네. 먹어도 되고 네. 이것도 불편하면 이제 이걸 착즙해서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식이섬유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수성우님은 네. 공사가 다 망하여 네, 공사가 다망하여. 본인이 직접 정성을 들여서 해 드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용하세요. 아침에 착즙으로 드셔보세요. 착즙. 네, 인터넷 배송이 지금은 당일날 한 거를 새벽에 배송해 주는 것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열을 일단 안 하는 게 살아있는 원래 우리 인간이 동식물이 먹는 천연의 자연에서 온 거지 자연유래 추출물은 이미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요리를 할 때 가열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먹기가 힘드니까 네. 그거를 효율적으로 착즙을 해서 드셔봐라. 착즙을. 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문해서 먹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딱 그걸 무첨가, 무첨가. 화학 첨가제가 전혀 안 들어간 거. 네. 예를 들면 뭐 어렵게 영어로 써진 건 다 안 먹으면 돼요. 소르비톨 뭐부터 해서 스테비아, 최근에 뭐 발암물질로 떠들썩했던 뭐 아스팜탄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전에는 그런 게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진짜 제로 콜라 엄청 먹고 그거 다녀요. 그 충격 받으셨죠? 뭐 바람이라면서요? 아니요. 아스팜탐. 저 사실 충격 별로 안 받았어요. 왜? 저걸 내가 하루에 50캔을 먹지 않는데. 아니, 하루에 그러니까 2캔. 이거에 이제 쉴드 쳐주는 거에 네. 이렇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스팜탄이 거기에만 들어가 있게 해요. 어디에 또 들어있는데요? 치킨무에도 들어가 있고 치킨무 엄청 좋아하는데 국물도 마실 판인데 지금. 막걸리에도 들어가 있고 과자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아스팜탄은 이건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쓰지 말라고 한 거지. 네. 화학 첨가제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은 해독할 수가 없어요. 명색이 그래도 지성인의 대명사로 불리우시고 계시는 우리 네. 이지선 성우님조차도 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지. 나는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 55캔은 안 먹어. 근데 오메가3 먹고 있지. 단백질 쉐이크 먹고 있지. 다른 거 다 먹고 있지. 거기에 있는 화학 첨가제들이 다 몸에서 짬뽕이 돼서 하는데 아스팜탄이 거기에 수류탄 하나 투척을 해주는 거예요. 투척이. 다이어트 콜라 먹는 순간.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이어트 콜라 대신 그냥 콜라 드셔라. 그게 차라리 더 낫다. 왜?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설탕보다 200배, 300배, 600배 중독시키는 게 몸에 좋을까요? 단맛에? 네? 안 좋죠. 혼나는 것 같은데. 설탕이 안 좋은 거는 네. 첫 번째는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중독. 사람을 중독시키는 건 약물이에요. 중추신경계를 다 교란하고 뇌에 치매가 오는 거는 이 과일의 단맛이 아닌 자연의 단맛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에 우리 인간을 왜 그래야 많이 팔거든요.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면서부터 아픈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고. 네네. 그러면 200배, 300배, 600배 강한 걸 쓴 게 다이어트 콜라인데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류 제로, 뭐 제로 칼로리. 거기에 여성들이 혹한 거죠. 네. 10대 청소년들이. 근데 그거 먹으면 비만이 더 온다고요. 정말요? 왜냐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치킨 더 먹고 피자 더 먹고. 맞아요. 그렇죠. 네. 저 일반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약간 네네네.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계속 더 찾는 게. 더 강하게 맛을 하는 거. 근데 밥을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두 분이서만 사시니까. 해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하루에 세 끼를 다 일반식을 아니 밥을 먹는다는 게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하고 더 단 거 먹고 싶고 그래서 조금 많이 사 먹는 편이죠. 그래서 외식 사업이 계속 커져야 되니까 더 짠맛, 단맛, 매운맛. 요새 뭐 아이들이 10대 애들이 마라탕 먹고 이까심으로 탕후루 먹고 네. 허거 먹고 또 믹스커피 마시고 네. 스타벅스 가가지고 별의별 거 다 사 먹고 그리고 돈 내서 운동하고 맞아요. 돈 내서 또 살 빼는 거 먹고.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그냥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채소 과일 원물 그대로 드세요. 많이 먹으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착즙이 효과가 제일 좋다. 아니 그 보통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보통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잖아요. 착즙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짜가지고 액체 형태의 주스의 형태인데 이런 믹서기로 손수 자체를 전부 다 먹는 것보다
착즙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이 이제 채소과일식 책이 먼저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10만 부 넘게 팔렸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린 거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효과가 있다. 이미 확인된 알려지지 않는 진실만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고 제가 체득한 거. 그 다음 이제 완전 배출 책에 레시피를 해드렸어요. 근데 가장 공격을 당한 게 믹서기에 갈아 먹으면 뭐 영양소 파괴된다. 피자보단 나아요, 그래도. 아, 그렇죠. 콜라보단 낫다고요. 아, 그렇죠. 네. 그건 근데 이 세뇌를 계속 시킨 거지. 믹서기에 갈면 안 돼. 그럼 여기에 닿아서 착즙으로 넘어가는 걸 막은 게 바로 그 식이섬유예요. 가공식품에 식이섬유 들어간 거 보셨어요? 가공식품이 거의 없겠죠. 없어요. 없어. 식이섬유는 수용성, 불용성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이 나뉘어요. 그러면 착즙을 해도 여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요. 믹서기에 갈아 먹어서 식이섬유까지 먹으면 좋죠. 근데 식이섬유를 소화를 못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이선생 상태만. 아, 그래요? 그래서 과일, 채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하다고 하는 이유예요. 맞아요. 아니 제가- 왜냐면 네. 속이 너무 불편한 거야.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오늘 처음 뵀어요. 둘이 뭐 짜고 칠 것도 없고. 네. 근데 우리 이사님 제가 그냥 얼굴만 봐도 네. 몸 상태만 봐도 네. 채소 과일 먹으면 지금 소화가 안 돼요. 제가 화장실을 그래서 가요. 그거 먹으면 착즙된 그 ABC 주스 있잖아요. 그거 마시면 화장실을 바로 가요. 화장실. 맞아요. 좀 속이 안 좋아서. 그게 가공식품에 아니면 화학 첨가제에 위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다가 살아있는 효소나 이런 살아있는 정말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반응을 해서 이제 완전 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게 불편하죠. 왜냐면 먹으면 속쓰렵고 더부룩하고 방귀 나고 트림 나오고 네. 설사하고.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피자 먹고 나서 아침에 엄마가 그래도 사과 먹으라 줬더니 막 속이 부글부글하니까 에이 안 먹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견뎌내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ABC 주스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건가요, 아침에? 아침마다 드셔보세요. 그러면 한약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까주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아, 당뇨 네네네.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걸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이제 당에 관련된 거지. 설탕은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과일에 있는 과당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달라요, 그 당은? 당연히 다르죠. 네. 과일에 과당이 문제가 됐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멸종했죠. 과일만 먹고 살았는데 수백만 년을. 그러면 다 당뇨 와서 혈압하고 고지혈증으로 다 죽었겠죠. 근데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부터 각종 질환에 시달린 거예요. 당뇨 환자는 사과 한쪽, 배 한쪽 먹으면 벌벌 떨고 믹스커피 먹는다고요. 당뇨 환자들이 빵은 먹고. 그러니까 치킨은 먹고 부대찌개는 먹고 제일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하는 건 그냥 꺼리낌 없이 먹게 만들어 놓고 이걸 먹었을 때 유일하게 완치시켜 줄 수 있는 채소 과일은 못 먹는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원래 우리 인간이 먹으면 몸이 살아나는 거를 등해시하고 있다. 근데 특히 설탕 대신 과일로 뭐 양배추나 배나 사과로 즙 내서 갈아서 그걸로 고기에도 재고 키위 같은 걸로 고기 재고 설탕 대신 매실청에도 그런 데도 넣고 그렇게 해서 다 완치가 된 사례들이 이미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한약사님 그 영상을 조금 리뷰를 좀 한번 해봤는데 댓글에 정말 이 까주스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정말 간단하면서 우리가 쉽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뭐 류마티스 이런 약들은 병원에서는 평생 먹어야 된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해버리고 평생 먹는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택만 내가 해서 딱 결심만 해주고 살아있는 음식만 들어와서 약 끊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수치가 다 정상화돼.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내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3개월, 6개월이든 가서 검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약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약은 안 좋을 때만 먹는 겁니다. 현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완전히 해주는 약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 완치시켜준 약 있어요?
없죠. 당뇨 완치시켜준 약 있어요? 없죠. 류마티스 완치시켜준 약 없어요? 없어요. 되려 당뇨 합병증으로 수십 년간 먹으면 손발 잘라내고 시력 멀고 암이 오더라. 그게 다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이 까주스 어느 양만큼 먹어요? 저는 최소 하루에 300ml는 드셔라. 아침에 최소 삼백.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요? 네, 언제나 꾸준히. 먹어도 상관없어요. 언제 먹어도 상관없어요. 야식에 족발 먹는 것보단 낫죠. 네.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점심 먹기 전에 먹는 건 상관없나요? 식전이 제일 식전. 좋아요. 왜냐하면 과일이 공격을 받은 거는 식후에 먹어서예요. 식후에 먹으니까 뭐 지방간이 된다, 혈당이 오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공복에 먹기 시작하는 게 생활이 되면 그게 딱 2주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음식 안 먹다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증상도 오고 일단 혈당이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죽은 음식은 혈당조차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예 반응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공복을 유지한 상태로 그냥 점심에 그냥 깨물어 먹는 거예요. 당근 깨물어 먹고, 당근 먹고, 네, 사과 양근, 먹고, 예, 이렇게. 네, 사과 먹고 이런 방법은 좀 어떤가요? 그게 제일 좋죠. 아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 먹는 게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네. 어떠한 가공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이거를 뭐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이 접시로 이렇게 한 3-4접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냐. 이거를 압축시켜서 판 게 영양제라는 이 마케팅에 다 빨려 들어간 거죠. 항산화 성분은 다 채소 과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까주스는 확실히 할 맞아. 거라는 생각이 그것만 들고요. 해도 몸 달라집니다. 자, 네. 집에 지금 수많은 영양제 남아 있거든요. 이거 그래도 먹는 게 낫겠죠? 전 좀 쉬었다 드시라고 해요. 쉬었다가? 예, 왜 우리나라처럼 진짜 1년 12달 드시는 국민 없어요. 바로 버리기가 어려우시다면 네. 한 3개월 정도는 쉬어라. 아, 좀 몸이 좀 깨끗해질 음. 때까지. 그러고 다시 드셔라. 그러면 분명히 약물로서의 효과는 증상은 좋아지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약대를 나왔는데 한약 양약을 다 전공해서 약물에 제가 전혀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약은 근데 필요할 때 먹으라는 거죠. 일상생활로 드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조금 필요할 때 내가 비타민C를 먹어, 메가도스를 먹어, 그럼 순간 업이 되죠. 네. 근데 그거에 길들여지면 결국에는 만성 피로가 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용량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3도 고용량, 네. 비타민 D도 고용량. 네. 그랬더니 고용량 쓰니까 심장마비가 올라가더라. 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량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용량 하면서 왜 착즙은 공격을 하냐는 거지. 착즙은 농축, 압축이 아니에요. 그냥 먹는 방법을 편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뭐 무첨가. 무첨가, 네. 무항생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결되면 난각번호 1번인 계란 먹기. 계란에 난각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네. 총 4등급인데 네. 1번, 2번, 3번, 4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1번으로 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닭을 방목하고 네. 목초를 먹이고 유정란, 어. 즉 교미가 자연 상태에서 해서 나오는 달걀. 그게 이미 몸에 좋다라는 게 확인됐고 1, 2, 3, 4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도 동물성 식품 중에 완전 식품으로 들어가는데 우유랑 마찬가지다. 환경이 중요해요. 먹으려면. 그래서 1번 사드세요. 2번 계란을 사야 된다. 1번 계란까지. 네. 시중에는 근데 2번까지 구하기가 쉽고 1번은 정말 인터넷으로 찾아서 사셔야 돼요. 네. 하나에 1,000원이에요. 계란 한 구에. 비싸네. 네. 근데 보통 난각번호 2번은 한 알에 500원. 네. 네. 근데 이게 내 몸을 좋게 한다 관점이 바뀌어야 앞으로 이 정도는 내가 돈을 투자해야겠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 채널에 와서 강조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비싸다 싸다 이거를 누군가 파는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내 몸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시 바꾸셔야 된다. 그것만 해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진다. 한약사님은 어떻게 드세요? 한약사님 드시는 대로 먹게. 저는 요새는 착즙으로 먹어요. 착즙으로 전 착즙으로 먹었어요. 먹은 지는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현재 사회인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먹는 것까지도 물어보고 먹어요. 그럼 안 물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이렇게 혼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네. 돼버렸어. 네. 근데 그 정보가 누군가는 다 돈을 벌기 위한 구조에서 주는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에이 전문가들이 거짓말 하겠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 프로에서 마치 저게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연 보여주죠. 근데 동시간대 홈쇼핑에서 반드시 그걸 팔아요. 맞아요. 네.
그 루틴을 발견하신 건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고 대부분 근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은 우리 몸에 과연 좋은가? 대량 유통하려면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화학 첨가제는. 제가 지금 CC 주스 사업 안 합니다. 저 그 네.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까주스 하세요? 파는 네. 거 아닌가. 네, 까주스 안 그거 팔아요. 하고. 그러면 일어나시자마자 드세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드세요? 저는 보통 지금 제 루틴은 10시에서 11시 정도 돼야 뭘 먹어요. 네. 10시에. CC의 주스를. 아, 저녁 8시에 모든 게 끝나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14시간 공복을 만든 상태에서 네. 착즙의 주스를 드신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걸 드시고 나서 점심은 몇 시에 드세요? 점심은 보통 1시에서 한 2시인데 통곡물 견과류 위주로 먹어요. 통곡물, 네, 고구마, 현미, 옥수수, 고구마, 네, 옥수수, 견과류 이렇게. 견과류. 저녁은 이제 간단히 일반식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특히 저녁을 일반식으로 네, 드세요? 아내가 그거는 결정권이 많이 있으니까. 네. 차려주는 대로? 네, 거기에 대해서 반찬 투정하면 안 되죠. 그럼 주는- 먹죠.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극소식할 수 방송한데 일단은 몸이 건강하려면 네. 소식하셔야 돼요. 왜 소식을 하느냐? 먹을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인다니까요. 그리고 소화시킬 소화시키는데 그게 첫 번째. 저는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잡니다. 맞아요. 저는 소화시킬 네네네. 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제가 에너지가 엄청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화시키면 너무 피곤해서 항상 이렇게 자요. 피곤하죠. 네, 근데 바로 앉아서. 자면 안 돼. 먹고 나서 1시간 그때 아니 걸어야 돼. 그것도 웃긴 거야. 그냥 내가 필요해서 먹고 졸리면 네. 자면 돼요. 뭘 그래야 회복을 하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든 종교 수행 단체들의 단식 기간이 있는 이유는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죽은 정보, 남이 돈 벌기 위한 정보들에 계속 들어오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될 것도 안 되고 돈 좀 벌어놓으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만 내가 비율을 높여주면 네. 몸은 회복한다. 그것만. 그래서 저는 원래는 아침 먹지 말았는데 대부분은 아침을 먹어야 된다. 우리 성장기 아이들, 그 네. 노인들 그렇게 세뇌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현대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졌더라. 오히려 공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좋다. 자연 치료도 되고. 네. 그러면 이때 내가 근데 나는 뭔가 먹어야 돼? 그럼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먹어라. 그걸 이제 착즙의 네. 형태로 네. 위와 장에 부담이 안 되는 주스의 형태로 마시는 게 낫다. 네. 이게 착즙하고 나서 항산화 그 효능이 뭐 사라지나요? 바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착즙하고 나서 좀 기다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놔두고 드세요. 암 환자들은. 한번 착즙하고 맞아요. 특히 왜 암 환자들 녹즙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좀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녹즙에 대한 효능도 많은 연구가 됐는데 제가 녹즙보다는 착즙을 강조드리는 게 녹즙 기계는요 일단은 엄청 복잡합니다. 분해하고 세척하고 이 과정이 근데 정성이 엄청 들어가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고 시한부를 판정 받으신 분들은 이때는 그만큼 자기한테 시간을 쏟는 거지 하루 종일. 근데 그 외에는 그 편리해요 착즙 기계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놓고 먹어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제일 좋은 건 바로 해서 바로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해보면 돼. 지금 우리나라 커피 매장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발만 걸리면 걸리는 그 브랜드가 어디예요?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네. 전국에 1,800개가 넘어요. 네. 스타벅스가 우리 매출이 조가 넘어요. 조가. 조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1년 매출이. 로스팅을 현지에서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매출이 제일 높은데. 네. 그러면 최소 여러분이 먹는 건 진짜 빨라야 2주. 보통 한 달이에요. 착즙 주스를 해놓고 산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부패되고 이러한 것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커피는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야 돼. 왜 우리나라만 로스팅을 여기서 안 하냐. 한국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데 죽은 곰팡이 독소가 있고 다 산화돼서 기름과 떡질돼서 단백질 다 당독소가 변성돼서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전 세계에서 인정한 게 지금 커피인데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아크릴아마이드. 튀겼을 때, 볶을 때,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 고온에 이제 가열을 하기 때문에 로스팅할 때 맞아요. 그게 있는 커피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들을 안 주니까 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언론도. 채소 과일은 발암물질은 최소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하지
착즙 주스를 일주일 안에 드세요. 뭐 하루에는 먹어야 돼요.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근본적으로는 그 식생활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하루에 정성만 들여서 2주만 해봐라.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누가 시키지 2주만 않아도. 해도 벌써 네. 몸으로 나타난다. 매일 하루 한 잔만. 그래서 300에서 500ml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커피 대신 하루에 홀짝홀짝 드셔보세요. 그걸 먹으면 노화의 예방에도 충분히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2주면 사 먹는 효과가 것보다. 있다. 그럼요. 항산화 성분을 갖고 오는 원리 자체가 채소 과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일, 사과, 풀 한 폭이 현재 못 만들어요. 현대 네. 과학 기술이. 어.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어떤 기전을 해서 우리 몸을 좋게 하는지가 아직도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소위 면허증이 있고 전문 자격증이 그래도 뭔가 있다면 네. 채소 과일 대신 영양제를 먹어라 이 얘기하는 사람은 공중파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들 기본은요. 그 항산화, 웰 에이징의 가장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모든 세계 보건기구, 뭐 WHO부터 해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세계암 연구기구, 유수의 암센터들은 기본 과학적인 진실들은 밝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밝힌 게 뭐냐? 첫 번째, 노화를 방지하고 싶어? 잘 늙고 싶어? 금연해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술, 담배 금지가 된 이유고, 술도 네. 먹지 말아야 되네요. 두 번째가 다 공통이 채소 과일식 많이 해라. 하루에 최소 400에서 500g 먹어라. 400g, 500g이 이 정도 돼요. 많구나. 그래서 제가 갈아 드세요. 착즙해서 드세요. 그래도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먹는 게 훨씬 몸에 낫다. 좋으니까.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그래 착즙 뭐 시켜서 먹는 거 뭐가 어렵겠어 아침 11시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돈이 들잖아요. 현대인들은 돈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차피 회사 가면 점심 사 먹어야 돼. 네. 저녁도 사 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아침조차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사 먹으면 돈이 좀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먹으려면 건강하게 먹으려면. 그게 채소 과일에 대한 편견과 오해죠. 채소 과일은 비싸. 네 비싸. 그러니까 커피는 한 잔에 4,000~5,000원 아무 꺼리낌 없이 사 먹고 하루에 한 잔. 네. 그 정도는 괜찮죠 나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그냥 몸을 죽이는 데 쓰는 거지. 네. 네?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중독이에요. 지금은.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다이어트는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채소 과일식은 수행이다. 불필요하게 소비를 왜 하냐는 거지. 화장품 왜 사고 옷을 왜 사고 응? 과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남하고 비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만 줄이고 정작 내 몸에 좋은 거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이게 그러니까 재테크랑 전혀 관련 없지 않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짜느냐. 거기서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기농 채소 과일에 돈을 먼저 투자해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재테크 포트폴리오 첫 번째는 채소 과일인데 거기에 좀 더 이런 게 신경 쓰인다? 내 몸을 살리는 데는 이 돈이 나한테 아깝지 않지? 여지껏 내가 모르고 다른 데 돈을 써왔는데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솔직히 정말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둥바둥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그러면서 시간 막 쪼개가지고 일하고 그러면서 내 몸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해요. 그냥 하는 거 있다면은 그래 종합 비타민, 영양제 조금 챙겨 먹는 거 그게 그나마 나를 위한 투자? 이 정도인데 착즙 주스를 좀 마셔야겠다. 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만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현재 의학 과학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채소 과일을 대면서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죽은 가공식품은 이거는 정크푸드는 스스로 미국이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쓰레기 음식. 패스트푸드는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만든 거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는 쓰레기 음식이라고 본유 고장에서 얘기한 거를. 맛있는 걸 어떻게 해? 네?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왜 그 맛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독된 거다. 커피가 하루 한 잔까지만 먹으라고 한 이유도 몸에 안 좋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지. 사과 뭐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 원래 우리가 먹으면 적정선이 차면 그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치킨, 콜라, 피자는 계속 뭔가를 땡기잖아요. 먹고 나면 또 허기진 것 같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비를 계속 부르는 거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몸에 좋은 음식 나열 쭉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댓글에 그런 말을 해요. 저런 거를 안 먹고 스트레스 받느니 저거 차라리 먹고 먹겠다. 빨리 죽겠다. 이런 말들 좀 쉽게 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요. 실제로 본질적으로 그래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술, 담배 하셔도 좋다. 다만 뭐 전제? 병원 검사 받지 마라.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살려고 그런 거 먹겠다는데 근데 동시에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 이미. 그러면 병원에서도 이미 아프면 술, 담배부터 하지 마세요. 믹스커피 먹지 마세요. 빵 먹지 마세요. 밀가루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먹으면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가서 정기검진 받고 혈액검사 받고 절대 안 나와요. 망가져야 나옵니다. 맞아. 70% 맞아. 정도 망가져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으신다? 그러면은 즐겁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망가졌을 때 그럼 후회하지 받아들여라. 마라.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살았으니까 아프다 그냥 편하게 갈란다.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병원 쫓아다니면 거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인 거지. 약물 먹으면서부터 평생을 이제. 근데 그때 또 안 늦었다. 타이밍이 이렇게 다시 자연 식물식으로 원래 인간이 먹어왔던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면 치유가 됩니다. 그게 현대의학 과학에서 밝혀낸 게 림프 시스템이에요. 림프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림프 시스템이 예전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경락으로 표현을 했어요. 경락. 한의학에서. 네. 경락 마사지. 요즘에 괄사라고 해서 여자들 많이 은으로 이렇게 된, 얼굴 네. 많이 괄사하면서 림프선 자극해주고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네. 들었잖아요. 맞아요. 림프 시스템에 그 림프액 순환을 도우면 그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네. 부종이 빠지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림프 시스템을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 옆에 있는 림프관이 우리 몸에 똑같이 있어요. 네. 혈액이 진짜 몸에 중요하잖아요. 혈액이 보통 평균 5리터 정도 있는데 이 림프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림프? 예? 뭔가 유난한 것 그러면은 같은 한 느낌이. 네. 500 해볼게요. 500리터. 500ml. 저는 1% 가겠습니다. 500은 너무 많나? 혈액이 일단 50 우리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네. 30%만 떨어져도 죽어서 수혈이 정말 중요한 네, 건데 림프액이 평균 15리터 돼요. 얼마 안 되네. 얼마가 안 되다니. 훨씬 많다는 거. 혈액이 5리터라니까. 3배. 진짜. 아, 생각보다 막 더 이만큼일 줄 알았는데. 그만큼 있으면 죽지 사람이. 혈액을 이제 갖고 다니는 거군요. 그러니까 혈액보다 더 중요한 게 림프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은 기본적으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독소들을 배출을 어디로 넘기냐면 이 림프액으로 넘겨요. 네. 근데 이게 곳곳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주머니들이 부으면 이제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머니가 1cm 이상 쌓이면 암으로 진단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근데 그걸 예전에는 이걸 다 떼내버렸더니 퍼진다는 게 확인됐어요. 암세포가. 그래서 이제는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는 아무 완치가 안 되는구나. 이게 한 수십 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래서 유세 암센터들이 하는 게 자연 치유를 하는 거예요. 뭐 이 림프액을 해독해 줄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자연 식물식인 채소과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몸은 좋아지겠죠. 그럼 이 림프 시스템이 살아나야 결국엔 내 몸이 살아난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거는 화학적인 건 안 됩니다. 왜? 간하고 콩팥은 다 싫어하거든요. 어떠한 약도. 그러면 약이 아닌 게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으로 파는데 지금 글루타치온부터 해서 뭐 별거 다 팔잖아요. 끊임없이 아르기닌부터 해서. 그걸 간하고 콩팥이 좋아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좋아요. 뭐 얻을 게 훨씬 많을 때 약으로 쓰는 건데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는 거지. 지금 수십 알 그렇게 먹는데 그게 연구 데이터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이제 큰 마케팅에 걸린 거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니네 제대로 일주일에 생선 3마리 못 먹잖아. 오메가3 먹어야 돼. 오메가3 안 먹어도 살거든요. 살아요. 진짜 소량밖에 안 필요해요.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하니까 비타민C 먹어줘야 되잖아요. 비타민C가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는 왜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외부에서 과일만 먹어도 소량만 먹어도 섭취가 되니까 비타민C를 합성하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근데 이제 그 마케팅으로 비타민C 합성 못하는 것만 계속 기억을 하고 먹어야 되나 봐. 먹어야 되나 봐. 과일은 당 때문에 안 먹고. 많이 먹은 게 더 낫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요. 네. 일단 지금 불편해요. 이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불편해요. 진실이라고 맞아요. 제 이제 구독자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네. 뭐 하지 마라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걸린 거예요. 채소 과일식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뭔 어떻게 먹어라. 그리고 내 말대로 해. 그럼 결국 거기 사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한약이 메인이죠. 한약사기 때문에. 근데 한약 판매를 거의 잘 안 해요. 그냥 채소 과일식으로만 식생활 습관만 바꿔드려도 약이 필요 없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요. 굳이 불필요하게. 한약조차도 간에서는 해독을 또 해야 되니까 그 레시피를 좀 더 주세요 하신 분들한테는 채소 과일식 말고도 먹고 싶으면 쌍화차를 차라리 먹어라. 쌍화차. 쌍화차. 국민 전통차잖아요. 저는 가는 사우나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사우나에는 그 한증막에 그 쌍화탕을 이렇게 배치를 해놔요. 네. 땀 흘리면서 쌍화차 마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좋아요. 네. 그럼 막 한번. 느껴져요? 몸이 좋아지는 게? 그냥 막 몸이 짜르르해요. 달라. 네. 그게 이제 달라요? 완전 배출을 도와주는 건데 이때도 기준은 거예요.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가야 돼. 진짜 순수한 쌍화차.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쌍화차 카페에서 뭐 9,000원, 10,000원에 파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래도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첨가제는 싸구려예요. 대량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 역할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뭔가를 먹어야겠다. 차라리 쌍화차를 드셔라. 이런 것들 차 종류로. 근데 저희 부모님은 기억력, 치매 뭐 이런 거 좀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거에 좋은 과일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제일 공포불안 마케팅 두 가지는 단연커, 암하고 치매예요. 그렇죠. 요즘 너무 쉽게 좀 네. 발견되니까. 네. 금융권에서는 보험 팔기 좋고 보험회사랑 제약회사는 같이 이게 왜 수익 사업이거든요. 근데 근본 원인은 안 알려주는 거지. 왜 생겼는지는. 왜 그런 거죠? 뇌에 독소가 쌓였으니까. 뇌에도 독소가 쌓인다. 뇌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면서 제일 중요하죠. 심장 다음으로. 뭘 먹었을 때 뇌가 좋아할까? 현재 치매를 예방하고 도움을 주는 뇌 영양제, 뇌 약은 없습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정확히 인정을 받으려면 채소 과일식에 버금가는 그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항산화 성분이 살아있는 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부작용이 따르니까. 순간 증상은 없애고 효과는 있을 수 있으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많이 하는 항생제. 항생제는 순간 바이러스와 뭐 균들을 죽여서 살릴 수는 있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확인돼서 오남용하지 마라. 항암처럼 뭔가 암세포는 죽였는데 몸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뇌의 치매가 두렵다. 그러면 우선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채소 과일식부터 해봐라. 그럼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채소 과일은 뭘 하면 좋죠, 뭐든. 근데 골라 드시기 좋게 추천을 드린 게 까주스입니다. 까주스. 네. 그래서 기본 당근은 베타카로틴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도 좋지만 간을 쉬게 해주거든요. 해독작용을. 그럼 결국에는 뇌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전 자체가. 그래서 당근은 원래 말밥이 아니다. 사람도 같이 먹었던 아주 좋은 채소다. 그래서 당근 자체가 뿌리 채소잖아요. 네. 흙에서 이렇게 뽑아 올리는. 네. 그래서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당근만 꾸준히 먹어줘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지만 치매 예방 그리고 뇌가 조금 기능이 개선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 당근이라도 매일 유명한 자연 치유 병원이기도 한데 벤나병원 스위스에 있거든요. 거기는 매일 당근 주스를 줘요. 사과랑 같이 갈아서 주기도 하고 착즙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90살인 이시영 박사님이 당근 주스를 매일 드세요. 사과랑. 저는 머리 회전이 안 될 때 요즘에 그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몬스터 캔씩, 이런 거? 네, 그걸 한 캔씩 꼭 먹거든요. 그거 이제 엄청 안 좋겠죠? 그렇죠. 뇌를 그렇죠. 이제 혹사시키는 거죠. 순간 각성은 시키지만 이미 그건 다 나왔잖아요. 그거 청소년들 먹지 마라. 근데 청소년 먹지 마라고 하는 게 성인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차라리 당근 간단하게. 당근.
CCA 주스 만들기 어려워? 그러면 차라리 나는 당근을 매일 착즙해서 먹든지 맛있어요. 그리고 다 당근이. 씹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전생이 통키였나? 안 주잖아요. 쌈장 딱 찍어가지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네. 당근을 저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그러면 눈도 맑아지고 2주 안에 네. 그리고 한 3개월, 6개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수십 년간 몸이 이게 독소가 쌓였는데 하루아침에 또 달라지길 원하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몸이 바뀌는데 100일. 100일. 네, 100일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 한약사님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실은 엊그제 당근을 주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아마 오늘 도착할 것 같아요. 당근을 얼마나 주문하셨는데요? 5kg? 5kg나? 네, 저희는 뭐 그냥 고구마 5kg, 뭐 당근 5kg 다 그렇게 주문하죠. 당근 살 때는 산지에서 꼭 흑당근 사셔야 돼요. 흑당근. 뭘로 네, 주문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아, 또 와봐야? 그래도, 네, 와봐야 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씻어서 오는 아, 그죠, 그죠. 당근은 저희 산지에서 샀으니까 안 사실 무조건 맞아요. 흙으로. 산지에서 오면은 안 씻고 오거든요. 네. 모든 채소 과일, 특히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사과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그러니까 벗겨서 먹는 문화가 네. 실은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먹어도 한 10점짜리만 먹은 거예요. 사과 다 깎아 먹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껍질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껍질에 농약이 맞아. 있을 수도 농약이 있으니까. 있을까 봐. 농약 뭐 더럽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수준 정도면요 농약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걱정된다? 그럼 유기농에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당근 사실 때는 흑당근 그리고 껍질 막 벗겨서 과하게 하지 말고 통째로 그냥 씻어서.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당근은 정말 싫다 해서 뭐 다른 거 섞어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할 과일의 조합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은 꼭 이거는 같이 먹으면 진짜 좋다더라.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신맛 나는 거는 처음에 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레몬이었죠. 레몬. 레몬 디톡스가 유행 엄청 했었잖아요. 지금 제 주위에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행 흐름이 왔다가 레몬이 산성이 너무 강하다. 네네. 심지어 뭐 치아가 부식된다.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온다. 위궤양 갖고 온다. 위염 갖고 온다. 이래서 확 죽었다가 다시 또 이제 유행 타서 레몬수 먹고 레몬 뭐 착즙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산성화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칼리 산성 개념까지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콜라는 산성, 우유도 산성, 커피도 산성, 유제품은 다 산성이에요. 네. 우리 몸은 산성화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이유가 몸이 산성화되는 거거든요.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모든 레몬을 포함해서 사과 모든 성분은 알칼리화해요, 우리 몸을. 레몬은 근데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 구연산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성분으로 막 뽑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치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구연산만 뽑아내면 그렇죠. 근데 다른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몸을 절대 공격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까지 내가 가공식품에 돼 있는데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한다고 굶고 공복에 막 먹겠다. 그때는 신 거는 좀 주의를 하셔라. 신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바로 네. 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너무 단맛 나는 것들. 근데 저는 단맛을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단맛이 나는 과일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천연의 치료는. 네. 그래서 망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고. 근데 너무 위주로 수박, 망고, 포도 단 과일들만 드시지 말고 조합을 골고루 해라. 차라리 하나만 먹든지 단 거 먹을 때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식후에만 안 먹으면 돼요. 식후에는 조심해라. 식후에만. 야, 어떻게 오히려, 보면은 네. 어디 만약에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하면 식후에 꼭 과일 그쵸. 내오잖아요. 네. 마치 이게 맞아. 예의 있냐 맞아. 이렇게. 그 음식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네.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과일을 먹으면 빠르게 당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서 네. 보통은 단백질이나 이런 야채 위주로 먹다가 마지막에 이런 영양소를 위해 과일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식후에 이런 걸 먹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거군요. 아, 네. 오늘 저 이거 들어보면서 진짜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몸에 4,000원도 투자를 안 하면서 하루에 뭐 얼마 벌겠다고. 엄한데는 엄청 쓰고 있잖아요. 네, 엄한데 엄청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네. 말씀 들어보면서 행복은 결국엔 별게 아닌데
지금 현재 내가 먹는 거에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뭘 내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거 먹겠다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나 한번 네. 반성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부서에 이제 5학년 형님들이 계세요. 이제 5학년 형님들이 저한테 야, 4학년 때 몸 관리 잘해놔야 된다. 그러면 5학년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심을 그냥 샐러드 드시러 가세요. 포케 이렇게 드시러 가시고 그렇게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렇게 따라서 해보니까 정말 몸이 좀 좋아진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몸이 좀 네, 달라지게 감량했어요.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공복을 조금 16시간을 유지하면서 까주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꼭 해보세요. 네. 해보면 압니다. 한사님,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좀 위험하게 먹고 있는 아침 식사 중에 빵과 커피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저 역시 커피를 달고 살았고 커피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은행 다닐 때부터 뭐 아침에 눈 뜨면은 커피 먹고 식후 땡으로 믹스 커피 먹고 네. 좀 힘 떨어진 것 같으면 또 먹고 커피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이게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인은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네. 이게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커피도 끊으면 2주 정도는 두통이 엄청 옵니다. 네. 그걸 이제 명현현상 호전 반응이라 하는데 혈관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는 그것 때문에 커피를 안 먹으면 두통이 계속 오는데 그때 진통제나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 안 먹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이겨내지 약물에 또 의존해 버리시면 또 말짱 꽝. 그래서 그 과정만 한번 거치시면요. 놀랍도록 컨디션이 좋은 게 느껴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 20, 30대들 브레인 포그라는 말이 유행하거든요. 아, 나 브레인 포그인가 봐. 그러니까 뇌에 뭐 안개가 꼈다는 얘긴데 네. 그건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브레인 포그 갖고 오는 건 약물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마약이 되게 진짜 심각하잖아요. 네. 중독성이 있는 게 마약이거든요. 근데 음식이 중독성이 있다? 이건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 30년 내에 늦어도 이거는 담배가 이 발암물질로 지정되기까지 소송전이 엄청나게 난무했었다고요.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가운 입고 나와서 담배 피고 임산부 담배 피고 몸에 좋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19금 딱지가 붙어서 선택은 너희가 해 이거잖아. 근데도 못 끊잖아요. 그리고 팔잖아요. 근데 커피도 최소한 이건 알려는 줘야 된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다 매장에 붙여라 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또 로비가 붙었지. 네. 커피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1차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그 선례가 남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식약처에서 커피의 발암물질이 안 나오도록 0.8ppm 이하로 나오게 해 본거는 했는데 뭔 수로 이걸 확인할 거냐고요. 그래요? 로스팅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웃긴 건 유럽은 0.4ppm으로 더 강력하게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커피 그래서 고소한 맛보다는 산미만 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맛을 잡으려고 얼마나 예가체프, 로부스타, 만델링부터 해가지고 그 산미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내가 참 식도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졌구나 세상이. 본능, 욕망, 욕구에 충실하게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커피가 가장 강력한 술, 담배보다 저는 더 강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 커피는 몸에 나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럼 현대 연구 사회에서. 결과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몸에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그나마 있는 게 콩에서 갖고 왔으니까 있는 건데 그게 인정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끊게 하는 게 술, 담배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게 커피예요. 그냥 카페인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대표적인 우리 타이레놀 진통제 먹잖아요. 타이레놀도 간암을 유발하는 게 확인이 됐다는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왜? 주류 언론에서 순간 그냥 지나가거든요. 유럽에서는 그거를 처방을 제한시켰어요, 의사들한테. 위장약도 위암을 갖고 오는 게 다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약물이에요, 커피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커피에 대해서 누구는 커피 마셔도 되는 체질이 있고 누구는 뭐 카페인이나 그러한 것들을 소화하는 효소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나눠져 있을까? 그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은 분들은
이제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요. 그럼 카페인이나 커피가 무서운 게 이 부신을 자극을 해서 실은 각성이 되고 에너지 드링크들을 먹으면 네. 순간 힘이 나는 건데 네. 이 부신을 계속 쥐어짜서 나중에는 만성이 되고 내성이 돼버리면 네. 더 이상 이 용량이 계속 안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피질모 호르몬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불면부터 해서 여성들이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계속 늘어난 이유가 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나 모든 것에서 카페인을 흡수를 계속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로스팅 과정에서 태우고 이 글라인더하고 갈고 이러면서 치명적인 단백질 변성 독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당독소라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 AGEs라고 그래요. 이게 발암물질로 이미 확인이 돼버렸어요. 고기 태운 거는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커피 원두 태워요, 안 태워요? 태우죠. 좋은 거겠어요, 그러면? 탄맛이. 그거에 중독된 네. 거니까. 그러니까 채소 과일의 농약이 심각한 게 아니고 네. 커피 자체가 엄청 심각해요. 농약, 방부제, 곰팡이 독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스타벅스 제발 우리나라에서 현지에서 로스팅 좀 하게 해라. 그것만 해줘도 커피 수준이 훨씬 좋아지는데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사은품으로 아니면 판매 굿즈로. 정작 이 원자재부터 수준을 좀 올려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 안 망합니다. 커피 산업. 술, 담배 뭐 산업 망했습니까? 안 망하잖아요. 이 커피 산업 앞으로 더더욱 갈 거고. 안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은데. 저는 술은 끊겠는데 커피는 못 끊을 아니,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돈 벌고 싶으면 기본이 진실을 알아야 돈을 번다. 네. 그래서 재테크 돈은 벌지만 건강이 잃으면 무슨 맞아요, 소용이냐는 맞아요. 거예요. 네. 1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서 맨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루하루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아서 한부 양보할게요.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를 반 조각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요게 양배추는 없지만 양상추 들어있죠. 채소, 토마토 들어있죠. 그렇죠. 뭐 햄 한 장, 치즈 한 장. 이게 뭐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제 개념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뭐 초중고등학교 때 제일 쉽게 접했던 게 침에 있는 아밀라제. 요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도 많이 네. 들어가지고 쉬우니까. 네. 그럼 이게 탄수화물을 기본적으로 소화해주는 효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지방은 뭐 펩티다제, 리파제 이렇게 있어서 위하고 장, 그리고 우리 몸을 해독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간하고 콩팥이라면 이러한 효소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해주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소화시키게끔 해주는 효소를 분비해주는 곳이 췌장이에요. 네. 그러면 샌드위치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것도 다 죽은 음식들로 이루어져서 오니까 가공육에, 뭐 빵에, 그리고 이제 양상추 그런 것 정도 있으면 참 좋긴 하지만 이게 동시에 들어오니까 췌장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혹사를 시킨 거예요. 원래 우리 인류는 이렇게 짬뽕으로 그 죽은 음식들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빵 안 먹게. 떡은 빵. 괜찮겠지. 떡은 떡과 괜찮죠. 커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7대 3의 법칙 뭔가요? 그러니까 3은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네, 그러면 빵 먹어도 되고 커피 먹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하루에 2끼 이제 이미 우리 차장님 실천하고 계시고 어차피 아침 안 드시니까 하루에 네. 2끼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이면 60끼면 30%면 18번. 음. 18번 커피 드셔도 되는 건데 마음껏 뭐 음. 피자, 햄버거 네. 괜찮아요? 다 같이 네네.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매일 먹으니까 몸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가공식품을 제한해봐라. 그럼 몸이 회복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CCA 주스조차도 안 먹고 단식을 했을 때 몸에서는 제일 빨리 회복을 하는데 기존에 쌓인 독소들이 많으니까 재생하고 회복해주는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완전 배출을 해주니까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하고 빵 드셔도 된다. 다만 횟수만 한 달에 18번만 넘지 않게 해봐라. 그러면 이게 몸이 좋아지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면 이제 7대 3에서 8대 2까지 해보고 9대 1까지 해보고 이 기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죠. 몸이 한번 사이클을 싹 돌면은 다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4050 시대에
암이 걸린 이유는 20, 30, 10대 때부터 가공식품들, 영양제, 화학 첨가제, 약품들에 계속 몸이 쌓여서 그게 이제 병원에서 우리나라 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기검진 가실 거예요? 한 달 전에 몸을 해독해서요. 그때만이라도. 한 달이라도. 네. 그러고 나서 검진 받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암 진단 받을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저 한 달 전이거든요. 지금 중간에 그래요? 예약 되어 있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요. 지금. 자, 우리 그러면 CCA를 시작을 우리 해야 또- 되겠네요. 네. 두 분은 자주 보시니까 네. 피부가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7대3. 이거 이 정도면 할만한데요? 아, 그렇죠.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음. 커피와 우유, 우리가 라떼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우리 들은 것 자녀는 아직 저기 없어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1년 전에 쓸 때까지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같아요. 유제품에 대한 게, 네. 우유에 대한 게. 우유.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아니다. 유제품으로 인해서 여성들 암이 너무나 많이 증가했다. 아. 이게 우유가 정말 이게 견해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 알고 컸잖아요. 네네. 학생 때 무조건 무조건 술 먹었죠. 먹었었죠. 밥 먹고 나서. 네. 참 불편한 진실인데 우유는 더 이상 완전 식품이 아니다. 유제품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유 먹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요거트는요, 그릭 요거트는요 더 농축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커피를 먹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니까 그러면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콜드블루는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콜드블루는 카페인이 더 함량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디카페인은 네. 화학적 변성이 한 번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유랑 똑같은 원리예요. 사냥해서 젖소에서 갓 짠 우유는 분명히 몸에 에너지를 주죠. 자연의 섭리니까. 근데 그 자연의 섭리도 성인이 된 소나 말이 염소가 젖을 먹는 사례는 없어요. 본 적 없잖아요. 네. 서로들 다 커가지고 젖 빨고 있는 거 못 보셨잖아요.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만 도움이 되지. 네. 근데 인간만이 그거를 다시 변형시켜요. 왜? 살균 멸균을 해야 되고 단백질 변성이 그때 생기는데 커피도 똑같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학 첨가가 들어가고 변성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에게는 독소가 발생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최고의 안 좋은 지금 발암 물질이 그 당독소,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 가열했을 때, 압축했을 때. 근데 우유는 유통 과정 시켜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넣는 게 뭐예요? 치즈요? 그치. 치즈, 버터도 더 곰팡이 독소가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다 치즈 노란색 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흰색 나와요. 하얀색. 네. 왜? 그게 색소고 다 방부제 들어가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서 더 몸에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 업계들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나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뭘 먹으라는 그러면 거야? 요거트, 요- 유산균 많이 들어있는 요거트. 네. 그러니까 유산균을 수십 년 먹었는데 변비가 안 좋아졌다. 그럼 유산균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도 약이 안 돼요. 효과가 입증이 돼야 약이 되는데 유산균 약 이제 영양제. 그건 약이 아니잖아. 약, 병원에서 약 말- 약, 영양제, 병원에서 약. 처방제로 해야 될 정도로 올라가면 네. 효과가 입증이 돼야 돼요. 연구 논문은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서 지원비 받아서 나온 논문들 말고 네네. 홈쇼핑에서 팔 때 쓰는 논문들 말고 제가 얘기할 정도 되는 암센터들에서 쓰는 거. 암센터들은 비타민C 고용량 처방 안 해요. 메가도스 안 해요. 좋다고 하잖아요. 네, 안 한다고. 못합니다. 안 한대요. 왜냐면 네. 부작용이 이미 확인됐거든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고 이미 의사들한테 처방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오메가3도 안타깝지만. 근데 아직 주류 언론에서는 못 다루고 있거든요. 칼슘은 이미 우리나라도 정착이 됐어요. 의사들한테도 처방하지 마라. 우유가 아니고 자연에서 오는 걸로 칼슘은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왜? 콜라가 몸에 안 좋은 이유 중 하나 뭐 카페인도 있지만 먹으면 칼슘을 뺏어서 가요. 근데 우유도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 때문에 이 우유에 든 칼슘 흡수하려고 우리 몸에 든 칼슘을 더 뺏어가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그 효과를. 네. 그래서 유제품도 이게 성장기뿐만 아니고 단백질, 근육을 위해서 네. 갖고 온다. 절대 갖고 오지 않는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코끼리, 황소, 말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서 비건 헬스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헬스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단백질 파우더, 부작용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탈피해서 단백질을 채소 과일. 근데 이제 부족해? 그럼 뭘 먹냐? 두부랑 콩. 두부랑 콩. 그래서 제가 산 음식은 가열을 안 하면 그게 산 음식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유 자체 유제품이 이미 가열을 한 순간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근데 거기에 또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안 좋은 거예요. 밝혀지고 있는 거고. 두부는 유일하게 이게 괜찮아요? 네. 열을 가했는데도. 두부가 동양권 음식이거든요. 두부가 유일하게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 식무식에서. 맨 처음에는 그것도 가열했잖아. 콩을 변성했잖아. 안 좋지.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게 우리 몸에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 게 이제 현대 의학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부작용이 없네 크게 확인이 된 게 두부랑 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부랑 콩으로 단백질 보충을 하면서 근육을 엄청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체질이 특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단백질 섭취하려면 우유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유청 단백질 해가지고 유당불내증이 원래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유는 소화가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그럼 몸에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분리하면서 유청 단백질도 분리하고 변형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소화 흡수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콜라 먹는 것보단 낫죠. 우유가 다들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이 현재 문제가 있다. 아프다. 끊어봐라. 우유도 조금 조심해야 그러니까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축산업협회, 낙농업협회, 한우협회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근데 이 경기라는 게요. 사람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누군가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되진 않아요. 이미 축산업, 낙농업은 망할 수가 없게끔 돼 있고 그래서 가공육이 같이 발달하는 거고 자연 채식하신 분들이 지구환경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그 축산업 하기 위해서 밀 재배하기 위해서 산림이 가장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환경 파괴되니까 기후 온도 올리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오르면 우리 3년 내에 지금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실은 육식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식을. 그래서 채식을 제가 강조드린 것보다는 비중이 너무 많아졌다. 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밥을 안 먹어요. 스팸 안 주면. 고기 없으면 반찬 없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결국 비염, 아토피가 만성화되고 20, 30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왜? 커피를 마음대로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또 거기 또 영양제 먹고 해독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인공적인 게 절대 우리 몸에 좋지는 않다. 그래도 유제품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좋은 걸 찾아 먹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래서 하실까요? 낙농업 협회에서도 연구 엄청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무항생제 우유. 마트 가보세요. 목장 우유라 그래서 목초를 먹이는 우유. 그러니까 네. 젖소들을 방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되면서 동물들이 진짜 도살장에 버금가는 그 공포를 주게끔 다 모아서 치킨 쓰는 닭들 어떻게 만드지 보면 치킨 못 먹어요. 동물 중에 돼지, 소를 제일 많이 먹잖아요. 얘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3년? 2년? 소는 30년, 돼지가 평균 20년 사는데 돼지는 6개월, 6개월. 닭은 10년은 사는데 한 달. 새끼 돼지를 태어나자마자 막 먹여가지고 그럼 빨리 먹여야 되니까 동물 사료를 막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한테. 그래서 광우병이 시작된 거고 소가 소를 먹으니까 그러면은 옥수수 사료 유전자 변형된 거 먹죠. 그러면 항생제 맞춰야 돼. 왜 가둬놓고 키우니까 한 번 바이러스 퍼지면 다 때로 또 죽여버리잖아. 네. 항생제 맞추면 그게 우리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애들이 방목을 해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젖소도 방목해서. 거기서 가짜 우유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런 우유를 이제 사 드셔야 되는 거고 그런 소를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이미 업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무항생제, 방목해서 목초 먹인. 그러면 그게 몸에 더
좋다. 축산 그나마. 과정에서의 네. 문제가 좀 있는 그러면 돈을 거군요. 그런데 쓰셔라. 재테크를 차라리. 저는 요즘에 동네 떡집 가서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건강 엄청 챙기시네. 음. 아,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럼 재테크보다. 저도 좀 챙겨주세요. 혼자만 건강하지 아이고, 마시고. 네, 이따 좀 두유 좀 드시고 가세요. 이런 건 좀 어때요? 두유를 좀 먹는 거예요. 우유 그래서 대신에. 맞아요. 콩은 제가 이제 강조를 하니까 음. 그러면 두유도 딱 그 기준 하나예요. 음. 첨가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음. 그걸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길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일주일도 채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음. 네. 그게 원래 갈아오면. 우리 냉장고 쓴 지 100년도 안 됐어요. 네. 대려 냉장고 생기고 대량 유통시킨 이 죽은 가공식품 때문에 식중독 생기고 뭐 살모넬라균이 있다 어쩐다 막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네. 막 위생 환경들 뭐 나왔다 벌레 나왔다. 근데 그래놓고 채소 과일에는 뭐 기생충이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안전하지 않다 이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살균 멸균한 가공식품을 먹어야 돼. 네. 이렇게. 칼로리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시작한 거죠. 칼로리는요 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 칼로리 요즘 계산하고 먹고 있거든요. 아, 네. 희망이 있어요. 네. 이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답니다. 네, 아 늦지 않았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니 젊으신데. 점점.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함정이니까 오늘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사셔야 돼. 네.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오늘 많이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꼭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이제 환절기 이제 저희 특집으로 이제 특히 저희 조승우 한약사님 모셔가지고 건강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도 한번 또 네, 서울 네. 이렇게 오실 기회가 되시면 네, 또 네. 저희 채널 한번 또 나와달라.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또 네. 나오지. 저는 네. 조회수 안 나오는 데는 절대 안 나갑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제 알고리즘 타서 보신 분들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왜냐면 저 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해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